고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종목 티키타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티키타카식 토크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주도로 수소경제에 43조 이상 투자, 관련주의 진짜 수혜주는 SK, 현대차, 포스코, 하나, 그리고 효성그룹 등 여러 기업들이 2030년까지 약 43조 이상을 수소경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대기업 주도의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가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경제 시장 성장 속에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경우 수소차 및 수소 충전소 그리고 연료전지 시장이 의미 있게 이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이슈 속에서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수소경제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친환경차 정책이 지속이 된 지는 사실 상당히 오래되었었죠. 그러한 와중에 수소경제를 통해서 그리고 수소차를 통해서 실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얼마만큼이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초기 국면으로서 사실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의 수소차 하면 연속성이 띄지가 않았었던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이었거든요. 그동안 무슨 EM코리아라든지 일진다이아라든지 동아화성이나 이와 관련된 테마성으로서 이러한 중소형주 종목들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잠깐씩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정책 모멘텀으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면 어제 이제 수소경제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대기업들을 참여 이런 부분이 구체화된 만큼 앞으로 투자 이런 부분 자체가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실제 돈을 벌어들이기까지에는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일부 압축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그룹사별로 핵심이 되는 종목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만 따로 눈여겨서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수소 경제의 몸통이 제가 볼 때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 그리고 수소차 같은데 이 수소차와 수소 연료 전지 개발은 현대차 그룹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네, 그룹 그렇죠. 내에서 수소 경제 시대가 도래될 때 좀 유심히 챙겨봐야 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 매력까지 있는 종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딱 두 종목. 일단 현대차 그룹에서 딱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두 종목 모두 한 달 전에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한 달 내내 가격 조정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둘 다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이 개발을 총괄하는 업체가 바로 현대모비스죠.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리 가장 상용화에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넥소 수소 전기차 자체를 출시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향후에 수소경제 활성화가 진행이 되면서 후속 모델 자체가 나오게 되고 수소 연료전지 이런 부분을 총괄을 하게 되는 현대모비스 이런 실적 개선 자체도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의 수소경제, 수소차 이런 부분 자체가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을 하면서 가정 상용화에 앞서 있는 기업이 현대차 그룹인데 그중에서 현대모비스가 수소 연료전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수소 관련해가지고 충전소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현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수소 연료 관련된 이런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 자체를 수소 충전소 구체적인 구축 자체가 꾸준히 나타남에 따라서 구체적인 수혜주로서 당연히 같이 따라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모비스와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각각 수소 연료전지와 수소 충전소 관련된 대장으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수소 경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된다면은 이제 수소를 대량으로 이제 양산할 수 있는 노하우 그리고 생산 설비가 필요한데 이 수소를 대규모로 이제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미래 빅피처, 그러니까 마스터 네. 플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용화의 수소차 관련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만약에 현대차 그룹이라면 지금 현 시점에서 그 가장 적극적으로 수소 쪽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SK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SK 그룹 내에서 저는 탑픽은 단연 지주사 SK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이런 주유소와
이런 협업을 통한 이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뭐 부생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일부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SK D&D 같은 경우가 친환경 디벨로퍼로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발전 이런 노하우 자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소 관련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본다면 결국 거기에 따른 이제 SK그룹 사령탑은 지주회사 SK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K 입장에서는 5년간 수소에 18조 원가량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액화 수소 플랜트 구축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를 총괄하는 역할이 바로 SK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된 수소 액화수소 플랜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생산 관련해서는 바로 SK를 주목해 보아야 된다. 여기에 더해서 세계적으로 좀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런 플러그 파워까지 현재 지분 투자에 따른 성공적인 다각화도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SK그룹이 이제 수소경제 시장의 성장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SK 말고 뭐 기타 대기업 집단에서 지금 현재 시점 유심히 수소경제 시대의 어떤 수혜주로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어제 지금 뭐 포스코그룹이라든지 효성그룹 쪽에서도 분명히 이제 수소경제 활성화 그리고 향후에 수소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포스코그룹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서야 수소 관련 사업부 자체를 출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제철소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되는 부생수소 이런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는 주목을 할 수는 있지만 수소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퍼스트 티어라기보다는 세컨드 티어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효성그룹 쪽에서는 단연 효성 첨단 소재 주목을 해보아야겠죠. 국내 유일의 탄소 섬유 제조업체로서 지금 수소 연료전지라든지 충전소 이런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핵심 소재로서 이런 탄소 섬유가 주목을 받게 되고 단순 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 수소 에너지 이런 부분에 따른 팽창에 따른 폭발 위험 이런 부분이 탄소 섬유가 상당 부분 경감시켜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재로서는 효성 첨단 소재 주목을 해보겠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소 탱크의 핵심 소재가 탄소 섬유고 탄소 섬유는 이제 일본 기업이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대규모 탄소 섬유 설비를 구축하면서 일본 기업을 이제 대체하는 그래서 그 길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소 경제 핵심 소재주로 뭐 거듭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뭐 정리해도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 근데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은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수소 경제 테마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수소 경제 테마 카테고리에 있는 핵심 유망주도 몇 종목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수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쪽이 EM코리아라든지 그리고 유니크, 일진다이아 그러니까 즉 실체가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 중소형주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 시점 1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 약 2달간 가격 및 기간 조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약 3,000에서 3,200포인트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올라간다고 그리고 뉴스에 저희가 따라서 사게 되면 10종목 중에서 7, 8종목은 물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EM코리아라든지 유니크, 일진, 다이아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은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오늘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오늘은 가진 분들의 입장에서 차익 실현하는 관점에서 지켜보시고 이런 부분이 좀 잠잠해질 때 현 시점에서 대략 5에서 10% 정도 후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할 때 이럴 때 사가지고 오히려 뉴스에 파는 이런 대응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다.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소경제 테마주 뉴스에 이제 뉴스 확인하고 매수하면 약간 후행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약간 좀 뭐랄까요 조용할 때, 잠잠할 때 미래 이슈를 미리 예측해서 뉴스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미래 뉴스가 이제 예측이 되니까요. 그럼 이슈 분석을 열심히 해서 좋은 이슈에서 매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인생도 타이밍이고 주식도 타이밍인데요. 박창윤 파트너가 현재 시점 예의주시하고 있는 종목의 종목명만 일단 알려주실래요?
네, 제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우리산업입니다. 네, 우리산업은 코스닥 시장 내 시가총액 382 전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외국인 보유율은 6% 정도 되네요. 그리고 뭐 작년 3분기 BPS 기준으로 PBR은 2.08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산업의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수소 관련해서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지금 현 시점 가격 및 기간 조정 국면에서 이제 뉴스가 나온다고 따라가기에는 10종목 중에서 7, 8종목은 물린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과 확실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친환경차 기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4,000원 전후에서 단기 바닥은 좀 잡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한 달 동안 가격 및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약 30%가량 밀렸습니다. 가격이 많이 밀리는 가운데 그중에서 이제 옥과 석을 구분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산업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수소차 관련해서는 COD 히터를 직접적으로 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납품을 하고 있는 관련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로서도 핵심이 있는 실체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GMP 관련해서 어떤 것이 새로 생기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존에는 단순히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PTC 히터, 테슬라 관련주 이렇게 판단이 되었었다면 이제는 이 GMP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열관리 시스템 부품 기업으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지금 과도기적인 변화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가시화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게 올해부터는 글로벌 고객사가 확실하게 다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요. 현대차 그룹과 그리고 테슬라 모델 S와 X 쪽에만 들어가면서 모델 3 볼륨 모델에 들어가는 것 진입 실패에 따른 실망감으로 지난 2년간 3년간 안 좋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초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 현대차 이 GMP 관련된 열관리 부품으로서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 실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올해 구체적으로 세계 4위 자동차 업체로서 지금 등극을 할 수 있는 스텔란티스, 그 전에 FCA죠. FCA 쪽에 초도 납품 자체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현재 테슬라만 있었다면 이런 FCA부터 올해부터 들어갈 수 있는 게 리비안도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제2의 테슬라로서 얘기가 되고 있는 리비안뿐만이 아니라 카누라든지 바이튼이라든지 니오 같은 이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이런 부분에 줄줄이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충분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사실은 기존의 고점이 35,000원 부분입니다.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바로 갔으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30% 급락하는 가운데서 매물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로는 3만 원 말씀드리지만 제 마음속은 목표가는 좀 더 높다는 것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고 손절가로는 최근에 저점이 24,000원 부분을 찍었기 때문에 그 바로 하단인 23,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차 시장 성장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산업을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바로 와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3시 30분부터 공개방송을 통해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즉 3월장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 시점은 시장 대응 전략과 그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 종목들까지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매일 아침에 유튜브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시황과 전략적인 종목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